전광판 딱 뜰 때 이렇게 딱 떠가지고 조규성 선수 떠도 막 나와. 근데 이제 거기 갑자기 감독 윌겐 클린스만 하면은 조용히 약간 이게 들려. 근데 이게 이번 경기에 나왔다고 합니다. 최근 언론 간담회에서는 선수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 아시안컵은 너희들의 대회다. 오랫동안 트로피를 드지 못했는데 너희들이 들어올릴 트로피다. 아, 동기부여형 감독님이신다 진짜로. 이제 클린스만 감독님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갔을 때도 느꼈지만 이번 경기에서도 현재 야유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번 경기는 이제 안 나올 때가 되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지. 전광판 딱 뜰 때 이렇게 딱 떠가지고 김승규 하면은 그냥 이러죠. 오 이런 거야. 아, 선수 전광판에 이름이 나오면 김민재 하면은 우 이 정도 나와. 그 다음에 이제 이강인 하면 아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황희찬 하면은 이제 남자 목소리 우수 이제 황희찬은 남자 팬이 많아. 몸이 좋으니까 뭐 이런 목소리 좀 나오고, 네. 이제 손흥민 선수 나오면은 와 나오고, 조규성 선수 떠도 와 나와. 근데 이제 거기 갑자기 감독 윌겐 클린스만 하면은 조용히 약간 이게 들려. 근데 이게 이번 경기에 나왔다고 합니다. 아, 이러면 스만 형 마음의 상처 많이 받겠는데. 이번 경기에도 62,000석을 가득 채웠는데 이 목소리가 한순간에 식었다. 그게 다음 소개된 윌겐 클린스만 감독이 소개가 되었을 때 순간적으로 야유가 나오면서 아직까지도 싸늘한 팬심을 클린스만 감독이 다시 한번 느끼는 상황이 오지 않았나. 근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저희가 생각을 해요. 저희도 클린스만 감독님에 대해서 스탠스를 바꾸진 않는다라는 표현을 들었잖아요. 그냥 선수들이 아시안컵을 나가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안 좋은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어차피 이 감독님은 안 바뀔 거고 어차피 이 감독님은 똑같이 갈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선수를 조금 응원하겠다라는 표현을 한 거지. 아는 이 우리나라 축구 팬분들도 클린스만 감독의 이 일하는 방식을 좋아하는 분들이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내년 1월에 이제 카타르에서 열리는 아시안컵을 우승을 1차 목표로 삼았잖아요. 네. 한국이 이 대회에서 우승을 한다면 클린스만 감독이 64년 만에 우승을 하게 된다. 아, 우리나라의 트로피를. 최근 언론 간담회에서는 선수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 아시안컵은 너희들의 대회다. 오랫동안 트로피를 드지 못했는데 너희들이 들어올릴 트로피다. 아, 동기부여형 감독님이신다 진짜로. 말씀 하나는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러면서 또 이제 클린스만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젊은 청년 이강인의 성장 나도 흐뭇하고 행복하다. 어제 경기 잘한 거에 있어서 클린스만 감독이 엄청 기분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클린스만 감독님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클린스만 감독과 일문일답. 싱가포르 5대0 대승 소감은 쉽지 않은 경기였다. 선수들이 프로답게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 싱가포르처럼 10명이 내려앉는 팀을 상대로 선제골을 하기까지 침착하게 경기를 운영해야 한다. 선제골 이후 선수들이 본인 기량을 마음껏 펼친 것 같다. 중요한 건 즐겁게 선수들이 경기에서 기쁘다. 이건 그냥 즐겁게 선수들이 하는 게 기쁜 거야 진짜. 이 말이 그냥 5대0 이기기도 했고 그냥 기뻐 이 형은. 네. 베트남전 대승과 비교해서 오늘 대승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베트남도 뭐 그랬지만 수비적으로 내려서는 팀을 상대로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 상당히 경기가 어렵다. 0대0 균형을 깨기 전까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고 베트남전 때도 상대는 득점할 기회가 있었다. 오늘도 사실 골이 취소됐지만 득점을 허용할 상황도 있었다. 실수를 얼마나 줄이는지가 중요하다. 지난 경기 대승 혹은 경기력이 좋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과를 만들기까지 얼마나 큰 노력과 침착함이 필요한지, 특히 첫 골을 얻기까지 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그리고 이제 이강인의 이제 패스가 수비적인 팀에게 얼마나 중요한 무기가 될 것 같냐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수비적으로 내려서는 팀을 상대로는 창의적인 선수가 필요하고, 박스에 침투할 선수들 비롯해서 1대1이 강하고 뒷공간에 찔러 넣어줄 수 있는 패스를 할 수 있는 선수가 중요한다. 그리고 득점을 꼭 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강인을 그런 역할을 줬었고 앞으로도 이강인이 그렇게 해줄 것이다. 물론 손흥민도 그런 능력이 있고 황희찬도 있다. 수비적인 팀은 뒷공간을 잘 주지 않는데 조금이라도 열려면 이런 능력을 지닌 선수가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감독님도 우리 축구는 본체는 이강인이다. 근데 여기서 클린스만 감독의 인터뷰가 정말 스킬이 좋은 걸 느낄 수 있는 게, 이강인에 대한 인터뷰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기사를 많은 한국 선수들이 볼 거라는 걸 느낀 거지. 그래서 이강인이 뒷공간 필러주는 패스 줬고 이강인이 뭐 잘하고 있다라고 해놓고 뒤에다가 이제 물론 손흥민도 그런 능력이 있고 황희찬도 있다 라는 코멘트를 붙여주는 게 너무나도 좋은 스킬인 것 같다. 예. 그리고 이강인이 최근 스스로 골을 넣은 능력이 이제 돋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니까, 뭐 지난 8개월 동안 이강인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행복하다. 지도자뿐이 아니라 팬들도 지금 보여주는 경기력을 갖추기까지 성장한 것을 보면서 흐뭇할 거다. 한국 축구에 행복하고 좋은 일이다. 젊은 청년이 조금 더 책임감을 품고 있고 성숙해지고 있다. 이제 그가 잘하는 드리블, 어시스트, 득점만 하는 게 아니라 수비적으로도 헌신하면서 많은 에너지를 운동장에서 보이도록 지도자로서 얘기하고
있다. 이강인이 소속팀에 돌아가도 루이스 엔리케 감독도 그런 얘기를 할 것이다. 야, 역시 형이 그러니까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뭐 전술 이런 걸 다 떠나서 정말 많은 소통이 되는 감독인 것 같다.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이강인 골 넣는 능력 얘기하는데 아니 내 친구 엔리케도 행복해 할 것 같고 엔리케도 그런 얘기를 한다. 이거 뭐야? 본인을 바로 그 트래블 감독과 같은 선에 놓고 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아무쪼록 그의 성장을 지켜보는 건 흐뭇하고 행복하다. 운동장에 나오기 전에 선수들에게 월드컵 이전처럼 긴 여정에서는 스스로 기대치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스스로 한계를 뛰어넘으라는 것이다. 이강인은 더 기대를 받을 텐데 이에 부응하고 걸맞는 퍼포먼스를 보이도록 하는 게 내 역할인 것 같다. 이 정도면은 스만이 형이 무전술이 아니라 특급 전술을 펼치고 있다. 그쵸. 선수들의 자유를 이게 준 게 어떻게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 손흥민이 상대가 충돌로 쓰러지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풀타임을 뛰었는데 왜 뛰었냐 약간 이런 식의 질문이겠죠. 근데 뭐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4대0 뭐 상황에서 상대가 손흥민 선수한테 반칙을 갈 때 화가 났다. 상당히 부적절한 하지 않아야 될 반칙이었다. 그러나 우리 팀에 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축구는 피지컬적인 경기다. 접촉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100% 상태에서 경기에 임하는 건 거의 없다. 반칙을 당하면 5분 정도 아플 수도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선수는 참고 스스로 관리하면서 경기를 해야 된다. 강인이도 오늘 전반에 반칙을 당했는데 스스로 통증을 참고 후반에 멋진 활약을 펼쳤다. 얼마나 이 선수가 팀에 헌신하는지 알게 됐다. 앞으로 어려운 경기에 놓을 수가 있게 되고 선수가 운동장에서 아니 근데 풀타임이 뛴 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왜 풀타임 뛰었는지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이 형은 다 이거 봐. 여기 보면 느낄 수 있지 않아? 말이 너무 길어요 이 아니, 아저씨. 좀 아저씨 손흥민 선수 왜 풀타임 뛰었는지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 이제 뭐야. 그러나 선수는 참고 스스로 관리하면서 경기해야 한다. 이게 나오잖아. 스스로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가 해주고 나발이고 이게 아니라 결국 스스로 해야 된다. 우리가 옛날 지도자들 보면서 한국 분들 중에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뭐야. 아 진짜 옛날 지도자다. 네. 옛날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막 팬들도 많이 하고 많이 하잖아. 스만 형도 진짜 옛날 사람인데 외국 탈을 쓴 것 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더 유쾌하고 이런 게 있는 거지. 그냥 한국에서 만약에 이분이 태어났잖아. 그냥 진짜 내가 봤을 때 그 한국 전형적인 이제 나이가 지극히 드신 딱 지도자 느낌이야. 딱 그 느낌이야. 그러니까 선수는 결국 참고 스스로 관리하면서 경기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보면서 난 이 감독님이 인터뷰하는 거 보면서 만약에 아시안컵을 갔어. 근데 거기서 만약에 이제 김민재 선수 너무 많이 경기 뛰지 손흥민 토트넘에서 개 뛰지 강인이 개 뛰어. 만약에 이 세 명의 엔진이 퍼졌어. 그래서 경기력이 안 나와. 그럼 선수들이 스스로 관리를 못했다. 그러면은 스스로라고 했는데 어제 같은 경기에서 만약에 김민재가 됐든 손흥민 선수가 됐던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스스로 그냥 벤치 라인 밖으로 나가가지고 감독님 좀 빼주세요 하면은 그것도 크리스마 감독님 오케이 해주나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스만 이 형한테는. 팀은 그렇게 해야 된다. 내가 팀은... 자리를 바꿀 때도 가서 직접 말을 해야 되고 내가 쉬고 싶을 때도 벤치에 가서 이제 감독님 저 여기까지만 뛰고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제 오케이라는 사인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지. 손흥민 선수가 발이 아파. 강희가 통증을 느껴. 그럼 여기서 막 하면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야 안돼 흥민이 바꾸자. 우리가 이 정도 봤으면은 이제 로메로가 머리 다쳤을 때처럼 야 이거 바꿔야 다음 된다. 경기를 위해서 바꿔야 된다. 그 스만 형은 아니 스스로 야 돼 안 돼? 일어났잖아. 아니 대한데도 안 물어보는 게 이거야 일어났잖아. 파울 당했어 좋아. 아파 좋아. 근데 일어나서 뛰고 있잖아. 스스로 뛸 수 있다는 거 아니야. 낫더라고. 아니 흥민이가 더 뛰겠다는데 흥민이가 뛰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 그걸 왜 바꾸냐. 냅둬라. 이런 느낌인 거지. 방치형 감독, 토템형 감독 진짜 수많은 지금 별명이 여러분이 감독님한테 붙고 있어요. 그리고 벤투를 재평가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여러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6대0 이긴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감독님 저도 인터뷰를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은데 너무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데 어르신이라 너무 이 질문이랑 다른 그 아까 김민재 선수 투에리 문 얘기 했는데 없다. 그러니까 가끔은 심플하게 얘기하고 들어갈 만한데 투머치 덕과 너무. 아니 근데 나는 클린스만 감독을 보면서 지금 또 여론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클린스만이 진짜 명장이다. 요즘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 그쵸. 오히려 그러니까, 대표팀의 자유분방. 벤투의 빌드업 축구를 보면서 답답하기 짝이 없었는데 클린스만의 이 축구 너무나도 화려하다라고 하면서 이강인을 선발로 쓰는 클린스만이 이강인 벤치에 놨던 벤투보다 명장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벤투에 이제 들어올 때쯤에 이강인의 위치와 지금 이강인의 위치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강인을 바로 이렇게 주전으로 기용하지 못한 벤투의 입장과 지금의 클린스만은 다르고요. 벤투 감독이 만약에 월드컵 감독이 이제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 감독을 계속 역임을 해서 뛰었으면 지금 이강인이 뛰고 있을 거예요.
선발로 똑같이. 그렇죠. 이강인 선수가 그때는 솔직히 발렌시아 말미에서 그때 이제 경기를 많이 못 나오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요르카 와서도 네. 첫 시즌에 그렇게 막 엄청난 활약을 보이진 않았고 후보가 조금 더 좋은 활약을 보여줬죠. 마요르카 첫 시즌에. 그리고 두 번째 시즌에 이강인이 이제 진짜 자리를 잡고 막 활약을 할 때부터 어쨌든 월드컵까지 데려가서 월드컵에서 뛰겼잖아. 그리고 두 번째 시즌도 보면요, 여러분. 그 시즌이 시작하고 8월부터 12월까지는 90분 풀타임 주전용이라 보기가 애매했던 게 항상 그 아기레가 60분, 70분 되면 이강인을 뺐어요. 짜증나게. 그리고 75분만 좀 뺐지. 빼면 항상 골 먹고 지고 이런 게 느껴졌단 말이야. 근데 그 이후로 이강인이 계속 성장을 하면서 90분의 플레잉 타임을 주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제 이강인이 뭔가 성장 궤도가 엄청 올라서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성장한 거에 있어서 제일 가슴 아파할 구단이 하나 있어요. 발렌시아는 제일 지금 땅을 치고 후회를 합니다. 그 이강인 선수 내보낼 때도 보면은 남미 EU, 그러니까 논 EU 선수 한 명을 영입하려고 이강인 선수를 그냥 엄청 저렴한 가격에 내보냈어요. 그 구단주는 계속 이강인을 쓰려고 했습니다. 피터림이랑 구단주는 이강인을 써야 된다. 그래서 감독한테 강인이 좀 써라 라는 얘기도 했지만 감독이 이강인을 쓰지 않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 피터림 구단주는 이강인을 그럼 팔아라 해서 그 선수를 팔고 영입했던 선수가 지금 거의 경기도 못 나오고 있고, 그래서 발렌시아가 제일 아마 가슴 아파할 거예요. 이강인을 잘 쓰는 명장 클린스만 뭐 이렇게 바라봐야 되냐, 이강인이 캐리해주고 있는 거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저는 그냥 이강인이 싹 캐리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루초가 이제 이강인한테 좀 많은 전술적인 부분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지금 엔리케가 이강인을 우측 윙에 안 띄끼는 것 자체는 난 너무나도 공감이 가고 이해가 되는 게, 지금 우리나라 A 대표팀에 덴벨레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 덴벨레를 우측에 띄끼냐 이강인을 우측에 띄끼냐 하면 덴벨레지. 어쩔 수 없이 이강인을 메잘라로 띄끼고 덴벨레 우측에 놔야 돼. 그건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어느 감독이 됐든지 간에 이 선택을 지금 당장까지 아직까지는 덴벨레를 띄끼는 게 맞아요. 근데 이강인이 계속해서 우측 윙에서 대표팀 올 때마다 이런 미친 경기력을 보여줘. 근데 이게 막 아시안컵 나가고 정말 강한 팀을 상대로 하고 막 이럴 때도 우측 대표팀에서 만약에 이렇게 보여줘. 그러면은 이번 시즌이 이제 계속 지나가면서는 마음이 바뀔 수는 있어. 그 덴벨레가 존나 흔드는 거 알겠고 다 좋아. 근데 얘가 열심히도 안 하는 것 같고 결국에는 엔드 프로덕트가 너무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서 이것보단 이강인 우측 윙 띄끼는 게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점점 시간이 들면서 들 수는 있다고 생각해. 근데 지금까지는 덴벨레가 맞다고 봐. 덴벨레가 확실히 느낌이 달라요. 이 드리블 보여주는 속도감이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안 쓸 수가 없어요. 덴벨레. 그리고 엔리케한테 뭐 엔리케가 지금 좌잘라도 띠끼고 뭐 가쪽 윙도 띠끼고 오른쪽 윙도 띠끼고 이번엔 심지어 제로토까지 띠꼈잖아. 나는 이강인이 진짜 좋은 스승을 만났다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난 반대로 생각을 하고 싶은 게 트리블을 우승한 감독이잖아. 뭐 이 사람도 결국 해조 축구를 한다라고 하는데 나는 랭스전 때 확신을 느꼈어. 랭스한테 그렇게 밀리고 있을 때 이강인 제로톱 넣고 하무스 빼면서 거기 왼쪽 윙에다가 비티니아 넣어가지고 이 경기 그냥 아예 흐름 바꿔버리면서 경기 뒤집는 거 보고 야 진짜 이강인이 배우는 게 많겠구나. 와 여기서 이 자리도 뛰어보고 저 자리도 뛰어보고 이런 플레이도 해보고 저런 플레이도 해보면서 야 이강인이 어쨌든 그 짱짱한 멤버에서 계속 선발로 나오고 있다라는 것부터가 얼마나 엔리케가 이강인을 좋아하는지를 느낄 수 있고 이강인이 정말 배울 게 많은 시스템 안에서 뛰겠구나라는 게 난 느껴지더라고. 경기력적으로만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어차피 뭐 스쿼드를 딱 봤을 때도 어느 유럽팀이랑 지금 붙어도 크게 밀릴 만한 경기력은 아니에요. 그쵸. 선수들이 더 이상 유럽 선수를 보고 쫀다거나 뭔가 유럽 선수들을 막 진짜 TV에서만 보는 선수라 생각을 안 하니까 이제는. 근데 실제로 만약에 붙어보면 수비적인 부분에서 약한 점을 보이면서 스코어적으로는 개발릴 수도 있어. 근데 우리도 그만큼 공격을 할 수는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여기 전제가 하나 있어요. 이강인이 있고 없고. 우리가 웨일즈랑도 유럽 원정 가서 했잖아요. 그때 우리 경기력 어땠어요?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이강인이 있고 없고가 그냥 이 팀의 모든 게 갈리는 거다 난 생각을 해. 그리고 이강인이 있다고 해도 이강인이 살아나는 경기냐 이강인이 죽는 경기냐에 따라서 이 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느껴질 것 같다. 그러니까 이강인이 토트넘의 메디슨 느낌인 거지.